네, 가계빚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한 가운데 법정 이자율을 넘거나 성착취를 하는 등 불법 대부업과 채권 추심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고금리 소액대출 피해도 심각한데요. 친절한 법, 오늘은 불법 대부업의 실태와 대책에 대해서 강수영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불법 채권 추심 피해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어떤 사건들이 있습니까? 네, 최근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서 수사한 사건인데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행패를 부린 MG 조폭을 구속했습니다. 수사를 하다가 이들이 불법 대부업을 운영하면서 채무자와 그 가족, 지인 등을 공갈 협박해왔던 것이 드러난 것인데요. 이들은 지난 2021년부터 지난 4월까지 홀덤펍을 운영하다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큰 경영난에 빠진 피해자 B씨에게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빌려주고 단 일주일 뒤에 무려 30%의 이자를 부과했다고 합니다. 연이율로 계산하면 이자가 무려 1,500%에 달하는데요. 이를 제때 갚지 못했다는 이유로 B씨의 부모를 찾아가 협박을 하고 또 B씨를 2시간 반 동안 감금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여자친구를 납치해서 섬에 팔아버리겠다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이로 인해 B씨는 한강에서 투신하기까지 했는데요. 수사가 본격화되자 이들은 B씨의 지인들까지 협박해서 도주 자금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대구에서도요, 지난 7월에 검거된 조직인데 금융대출이 어려운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대출 광고를 올린 뒤에 이를 보고 연락해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의 소액 대출을 해주고 무려 최고 연 4,000%에 달하는 이자를 부과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이자를 상환하지 않는 채무자들을 협박하고 나체 사진을 찍어서 유포하기까지 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청소년을 노린 고금리 소액대출 피해도 늘고 있다고 하는데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네, 서울시가요, 원래 공정거래 종합상담센터에서 접수된 대부업 피해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그 결과 고금리 소액대출이 56.1%로 피해 사례가 많았고 20대 이하의 청소년 피해가 무려 32%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출이 안 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대부업자들이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에 홍보글을 게시하면서 광고업체로 전화를 하도록 유도한 뒤에 30만 원 내외의 소액 대출 이제 많이 시행을 하고요. 일주일 이내로 갚는 것을 단기 기간으로 잡아서 대출을 많이 해줬습니다. 네. 그다음에 체크카드나 개인정보를 활용해서 압박을 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았고요. 이자가 한두 달 만에 원금의 10배 가까이 늘어나는 그런 사례들도 발견이 됐습니다. 특히 10대의 경우에는요, 게임 아이템이나 아이돌 상품 등을 대신 구입해 주겠다고 하면서 며칠 뒤에 연체료 등의 명목으로 고금리 이자를 요구하는 사례들도 많이 있었고요. 이걸 갚지 못하면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사진을 찍어서 유포하는 등의 악랄한 행위도 많이 했습니다. 개인 간 10만 원 이하의 거래에서는 이자 제한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그런 제한 탈피를 이용을 해서 짧은 기간에 돈을 빌려주고 많은 이자를 취한 것입니다. 네, 이렇게 살인적인 이자라도 계약서를 썼다면 무조건 효력이 인정되는지 궁금하고요. 또 대부업의 이자율 기준은 또 어떻게 산정되는지도 알려주시죠. 네,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근데 한국대부금융협회가 분석을 해보니까 지난해 불법 대부업의 평균 이자가요, 연 400%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법에서는 그 대부업법에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기업에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에는 그 이자율이 연 20%를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일수계산처럼 이렇게 계산이 좀 복잡한 사례들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요, 금융감독원 사이트에 있는 서민금융 1332 서비스 클릭하시고 불법 금융 대응 또 이자 계산기 여기를 클릭해 보시면 정확한 이자를 계산하실 수 있으니까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요. 이러한 이자율을 초과해서 이자를 받게 된 대부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또 20%가 넘는 이자를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요, 원금을 상환하는 것으로 간주가 되고요. 원금보다도 심지어 이자를 더 많이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자를 반환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불법 대부업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불법 광고부터 뿌리 뽑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거든요. 최근 대구에서 이와 관련해서 의미 있는 판결이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대구도 무등록 대부업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불법 대부업 광고에 이용된 전화로 정지를 받은 것이요, 작년에는 104건, 올해는 10월 기준으로만 해도 86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업체가 굉장히 많은 건데 지난 11월입니다. 대구지방법원은요, 불법 대부업자에게 광고형 명함을 제작해서 판매한 인쇄업자에 대해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를 했습니다. 이 불법 대부업을 방조했다라는 혐의인데요. 해당 임세업자는 2018년 6월부터 무등록 대부업자로부터 광고용 명함을 제작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명함 6만 장을 제작해서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그 대가로 22만 원을 받았습니다만 약 50배에 달하는 벌금을 받게 된 것입니다. 최근 길거리를 걸으시면요, 길거리에 이 광고용 명함들이 많이 뿌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는데요. 이 대부업법에 따르면은 이 광고에는 업체의 명칭이라든지 등록번호, 대부 이자율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의무 사항들을 반드시 게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 대부업의 광고에는 대부분 이런 정보들이 누락돼 있고 업체 이름이나 아니면 최소한의 그 이자율 정도로만 나와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의무 사항들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광고들은 무조건 걸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런 불법 대부업 피해를 막기 위해서 당국도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네, 최근 금융감독원과 그 대한법률구조공단은요, 업무 협약을 맺어서 그 대표적인 불법 대부 사례 중에 10건을 무효 소송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민법 103조에 보면은 반사회적 계약인 경우에 아예 효력을 무효로 한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이렇게 살인적인 이자를 부과하는 대부 계약의 경우에는 이 반사회적 계약에 해당한다는 이론이 예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판결을 받은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아직 판례가 없는 상황인데요. 그동안 법률 피해 지원이 그러다 보니까 초과 지급된 이자만 반환 청구하는 그런 수준에 머물렀던 것인데 이번에 반사회적 계약으로 만약에 판례가 남게 되면 이자뿐만이 아니라 원금까지도 상환할 책임이 없어지는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 불법 추심 피해를 당하실 때요, 혼자 주저하지 마시고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소속되어 있는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리해서 추심 과정 전체를 살펴보고요. 또 그 추심 과정에서 불법이 있는지 여부를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가 살펴보게 되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피해가 더 커지기 전에 이런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친절한 법 오늘은 불법 대부업 피해와 대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